자, 270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자, 그렇다면 처음 속력은 뭐라고? 0이라고 정지해 있었으니까. 질량이 5kg인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대요. 오른쪽 방향이지. 나는 가의 물체 장면의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힘시간 그래프가 나왔네요. 힘시간 그래프가 나왔으면 항상 요 면적을 기억해 줘야겠어요. 이 면적이 뭐라고? 충격량이라고. 알겠죠? 그래프의 아래 면적은 충격량이다. 자, 봅시다. 기억부터 풀어봅시다. 5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10m/s이다. 자, 구해봅시다. 기억. 5초일 때 힘이 0초부터 5초 사이까지만 작용했을 때를 물어본 거죠. 자, 그렇다면 0초부터 5초 사이에 작용한 충격량은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0초부터 5초 사이에 작용한 충격량은 지금 이 쌤이 색칠하는 여기 이 삼각형의 면적이 0초부터 5초 사이에 이 5kg 물체에 작용한 충격량이 되겠어요. 그죠? 오케이. 충격량을 구해봅시다. 5초까지의 충격량을 구해볼게요. 자,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가로 곱하기 세로, 그 다음에 곱하기 꼭 2분의 1을 해줘야 되죠. 2분의 1을 안 해준다면 그냥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거야. 2분의 1을 해줘야죠. 그래서 세로는 20N, 가로는 5초가 되겠죠. 0초부터 5초니까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5는 50이죠. 뉴턴 세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5초까지의 충격량은 P 나중, 그러니까 5초로 의미하죠. P 처음 이렇게 운동량의 변화량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50N는 다시 고쳐서 50kg/m/s로 고칠 수가 있을 것이고, P 처음은 처음 속도가 V 처음이 0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질량을 곱해도 얘는 0이 될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는 곧 P 나중을 의미해요. 자, P 나중은 5kg 곱하기 P 나중 속도가 될 것이야. 5초일 때죠. 그런데 이 값, 여기 들어갈 값은 몇이에요? 그러면 옆에서 구했잖아. 50kg/m/s죠. 50kg/m/s. 약분이 되나요? 5. 그럼 여긴 10이 되겠지. 자, 그렇다면 답이 나왔어요. 5초가 지난 뒤 속력은 10m/s이다. 여기 킬로그램도 약분이 되겠지. 그래서 m/s만 남을 것이고, 이렇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니은 10초일 때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150kg/m/s이다. 자, 10초까지 전체의 충격량을 구해봅시다. 오케이. 10초까지 전체 충격량. 이는, 자, 10초까지 전체 충격량이에요. 이는 요 삼각형, 0초부터 5초 사이에 힘이 작용한 이 삼각형의 넓이와 요 사각형, 5초에서 10초 사이에 힘이 작용한 이 사각형 넓이, 전체를 더한 이 사다리꼴을 여기 3분의 2 잘라낸 요런 모양이겠죠? 올라가다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이 전체의 넓이를 구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미리 우리 구해놓은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 이거 더하기 가로가 5초, 5초부터 10초 사이니까 5초겠죠. 세로가 20N인 이 직사각형의 넓이, 20N 곱하기 5초 해주면 얘는 100이고 얘는 50이니까 150N 세카 될 것이야. 오케이. 자, 봅시다. 다시 똑같이 적어봅시다. P 나중, P 처음인데, 또 말해요. 처음 속도가 빵이기 때문에 처음 운동량도 뭐다? 빵이다. 어차피 질량의 속도를 곱한 값이 운동량이니까. 자, 그렇다면 요 값 150N는 150kg/m/s로 고칠 수 있고, 이것이 곧 P 나중
10초일 때 나중 운동량이다. 자, 이것도 정답이 되겠어요. 기억 니은이 맞네. 자, 그러면 답은 이렇게 3번과 5번으로 추려지네요. 디귿이 맞는지 아닌지가 관건이 되겠어. 0초부터 10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의 크기는 20Nm/S이다. 완전 꽁복이죠, 꽁복이. 위에서 구했지? 0초부터 10초 사이에 받은 물체가 받은 충격의 크기 150Nm/S라고. 갑자기 뜬금없는 20 땡.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지만 여러분이 잘 챙겨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제. 272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문제 중에 제일 여러분이 실수하기 쉬운 최고난이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만들어내자면 더 어려운 문제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이런 수준까지 공부를 하면 되겠어요. 자, 수평면에서 질량이 m으로 같대요. 질량이 m으로 같은 물체 A, B가 벽을 향해 각각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자, 봅시다. 이 그림을 나타냈고, 나는 벽에 충돌하는 동안 A,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처음에 딱 출발하겠지. 0초부터. 출발할 때 속도가 어때요, 지금? 이 A 그래프와 B 그래프 처음 속도는 2V로 같아요. 오케이. 하지만 충돌하고 나서는 양상이 달라지지. 충돌을 A의 경우에는 여기부터 속도가 변하기 시작한 게 충돌하기 시작했다는 거니까 여기 속도가 일정해지는, 정지하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점선을 쭉 그어봅시다. 요 길이가 TA, A의 충돌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 색깔을 바꿔서 B의 경우는 지금 속도가 변하기 시작한 요 지점부터 속도가 일정한 요 지점까지 점선을 또 그어봅시다. 이렇게가 B의 충돌 시간이 되겠어요. 자, 한눈에 보기에도 A가 B보다 어떻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지. 자, 클리어하게 옆에 적어둡시다. 충돌 시간은 B의 충돌 시간이 A의 충돌 시간보다 짧다. 오케이.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충돌 시간이 짧다에 민감하게 반응할 거예요. 그럼 힘이 어떻게 될 거지? 충격량이 같다는 전자에 힘이 커지게 되겠죠.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자, 이건 여담이었고. 자, A와 B 똑같은 이런 나무 소재로 그려놨는데 아무래도 벽이 같다면 A와 B가 이루어진 소재가 다르니까 이렇게 충돌 시간이 다르겠죠. 오케이. 이것도 여담이었고. 자, 기억부터 봅시다. 벽에 작용하는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자,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래요. 우리가 처음 속도 2V로 A와 B가 같음을 알고 있어요. 나중속도, A의 나중속도, A의 나중속도. 그러니까 BA 나중은 몇이야? 지금 여기 X축에 딱 맞닿아서 그대로 가고 있죠. 빵이란 뜻이에요. 빵. 자, 하지만 B의 나중속도는 어때요? 충돌이 끝나고 속도가 일정해졌을 때, 이때 마이너스 B.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았다 이거야. 근데 마이너스 됐다는 거는 왼쪽으로 B는 부딪힌 다음에 A처럼 정지한 게 아니라 A처럼 이렇게 정지한 게 아니라 왼쪽으로 튕겨나오고 있다는 뜻이지. V의 속도로. 자, 그래서 마이너스 B가 되겠어요. 자, 이 정보를 우리 문제에서 총 알 수 있었어. 그렇다면 충격량도 알 수 있지. A와 B의 처음 속도는 2B로 같으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2B의 속력으로 운동한다. 이렇게 같으니까. 자, 기억을 풀어봅시다. 그럼 A 충격량은 얼마냐? A에 작용하는 충격량 PA 나중 빼기 PA 처음이 되겠어요. 그죠? PA 나중은 A의 속력이 나중 속력이 0이기 때문에 얘는 0일 거야. 그지? 그렇다면 마이너스 PA 처음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PA 처음 마이너스 M 곱하기 2B가 되겠죠. 그래서 2MB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예요. 당연하지. A가 여기로 힘을 줬으니까 벽은 1로 왼쪽으로 힘을 줬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나왔을 거예요.
B가 받은 충격량, B가 벽으로 받은 충격량이야.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 이것도 마찬가지로 B의 나중 운동량 빼기 B의 처음 운동량이 되겠어요. 그죠? 자, B의 나중 운동량 0이에요? 아니죠. 마이너스 B라는 값이 있어요. M이라는 질량이 있고 그러면 마이너스 MB가 되겠죠. 빼기 처음 운동량은 A랑 같죠? 오케이. 질량이 같고 속도가 같으니까 2MB 하면 마이너스 3MB. 어떤가요? 충격량의 크기를 물었으니까 크기 절대값을 씌워줘서 충격량의 크기 A는 2MB, A의 경우 2MB, B의 경우 3MB가 되겠어요. 절대값을 씌워주면. 그럼 A가 B보다 크나요? 아니요. 작죠? 땡. 니은을 풀어봅시다. 충돌 전후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 충격량의 크기 같은 말 아니야? 맞죠? 충격량의 크기,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니은도 마찬가지로 A가 B보다 작다가 되겠어요. 땡. 운동하는 동안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충돌하는 동안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자, 평균 힘의 크기가 나왔네. 우리 충돌 시간을 비교했네. 충격량도 알고 있네. 자, 비교해 봅시다. A의 경우 충격량이 2MB였어요. 오케이. 절대값을 씌워서 크기를 나타내자면 B의 경우 충격량이 3MB였어요. 오케이. 하지만 충돌 시간 정확한 값은 주지 않았어. 하지만 TA의 경우가 TB의 경우보다 어땠어요? 더 길었죠? 얘는 짧고 얘는 더 길지. 더 길었어. 오케이. 그러면 작용한 평균 힘.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뭔가 수식적으로 딱 답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한번 구해봅시다. 자, 평균 힘. 이것은 TA분의 2MB가 될 것이고 평균 힘. 이것은 TB분의 3MB가 될 것이에요. 자, 비교해보세요. A가 받은 평균 힘, B가 받은 평균 힘을 비교하자는 거야. 이때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그러니까 충격량은 2MB, B는 3MV. 3MV가 더 큰 값이죠. 그죠? 2MB보다. 오케이. 그런데 충돌 시간이 차이가 있죠. B가 더 짧지. B가 더 짧아요. 그러니까 A가 더 크단 말이에요. 길단 말이에요. B가 더 짧아요. 자, 이렇게 분자에는 더 큰 값, 분모에는 더 작은 값이 있어. 그렇다면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아. 그럼 얘보다 당연히 더 큰 값이 되겠지. B의 경우가. 오케이. 그래서 화살표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선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여기서 의문이 드는 친구가 있나요? 그럼 분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바래요. 분자가 이렇게 커지는데 분모는 작아진대.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이 값은 여기 값보다 더 커지겠지. 그러니까 이것을 한국어로 적자면 충격량도 B가 큰데 A보다 큰데 심지어 충돌 시간 마저 B가 짧다. 오케이. 충돌 시간이 같다는 가정하에 TA와 TB가 같다는 가정을 놓더라도 지금 충격량이 B의 경우가 더 크기 때문에 작용하는 평균 힘은 더 클 거야. 그죠?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TA가 1이고 TB가 1이야. 1초 1초야. 근데 위에 3, 얘는 2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크죠. 하지만 이 1초라는 값이 0.5 혹은 0.1 이렇게 더 줄어들었어. 그러면 이 분수값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 논란의 여지를 종식시켜 준 거야. B의 충격량도 B가 큰데 심지어 충돌 시간마저 B가 짧대. 그러면 당연히 충돌할 때
받은 힘의 크기는 B가 월등히 더 크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운동량과 충격량, 그러니까 역학적 시스템의 마지막 파트 문제풀이가 끝났어요. 총 2, 4, 6, 8, 12개의 문제였는데 우리가 알아내야 될 그 컨셉은, 그러니까 키워드는 많지 않아요. 관성, 운동량, 그리고 충격량, 운동량과 충격량과의 관계, 그리고 힘, 시간 그래프에서 아래 면적이 충격량이다 라는 것까지, 그것들만 잘 응용을 하면 이런 창의적인 문제도 잘 풀 수 있었을 거예요. 272번 조금 어렵지만은 여러분이 이렇게 수식을 풀어가면서 문제를 푼다면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화학생은 지구 시스템 문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고생했고 모두 열공해서 100점 맞길 바래요. 오늘은 여기까지.